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알고 있었다. 또는 최근에 들어왔던 뭐 이런 데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부터 알고 있었다. 이게 어떤 테마고 어떤 뉴스에 의해서 상승하고 그리고 장 중반에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을 때 어떤 테마로서 올라가는가 이런 것도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차트상의 관점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고점을 돌파하는 거 여기서 내가 들어가야 되나? 버텼다가 눌리면서 들어가야 되나? 돌파에 들어가야 되나? 눌림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수 직전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국장에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단타 너무 어렵다. 스윙 투자 너무 어렵다. 이 기법을 해서 하랬더니 안 통하고 또 저 기법 하래서 했더니 안 통하고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민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국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국장은 그냥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 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기준되는 장이 어디냐고요? 미장에는 문제가 없어.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장 현명한 대처는 뭘까요? 미장 가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예요. 국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나요? 팔 걷어붙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황이냐 이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시장에 가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미국장도 있고요. 아니면 뭐 부동산 시장도 있고 채권 시장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투자 상품들이. 금투자, 환율 투자 모든 게 열려 있어요. 국장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하는 사람은 삼류예요. 이 국장이 정말 그지 같죠? 그지 같긴 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술을 연마해서 그지 같은 장에서도 수익을 내야지만 인류입니다. 국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국장은 원래부터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여기서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2021년도죠. 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 하락 그 이후부터 엄청난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21년도부터 아마 투자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2000년도에서 이렇게 회복하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 앞쪽에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 흐름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장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겪은 장은 21년도 그리고 22년도 초까지의 이 불장이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한 장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어진 이 장은 문제가 많은 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장은요 원래 이랬어요.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거의 한 6, 7년 동안을 2000을 넘으면 깨고 넘으면 깨고 넘으면 깨고 넘으면 깨고를 반복했던 장입니다. 저는 2012년도에 투자를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주린이 시절 겪은 장은요 절대 올라가는 걸 기대할 수 없는 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친 듯이 공부해서 이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를 했던 게 바로 이 시기인 거죠. 저는 이게 당연한 국장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18년도 급등을 했습니다. 전에 만들었던 정고를 깨고 올라갔죠. 그리고 2000을 닿으면 엎어지고 했던 이 7, 8년의 시간을 1년 반 정도의 흐름이 미친 듯이 깨고 올라가는 거의 불장의 시대를 또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수익을 봤냐? 수익을 못 봤어요. 왜냐? 여기서 단타에 눈을 떴거든요. 제가 2015년부터 단타에 좀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앞쪽에선 거의 무참히 깨졌고 여기서부터 퐁당퐁당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제가 CD를 엄청 크게 들어갔습니다. 좀 많이 크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0만 원 수익, 다음날 1000만 원 손실, 다음날 2000 수익, 다음날 2000 손실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좌가 우하향을 했죠. 엄청나게 깨져나가면서.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먹을 게 많아지니까 제가 욕심을 냈던 거죠.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망가졌어요. 결국에는.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일단 다 버리고 내가 잘하는 것만 남기자. 그리고 시드 줄이자. 괜히 미수 몰빵해갖고 억대로 계속 투자를 했는데 의미가 없다. 계속 깨진다. 돈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벌리면 뭐해. 다음날 다 까먹는데. 심지어 더 까먹어서 계좌가 우하향하는데 이건 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장을 계속 버텼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기 시작했죠. 제가 생각했던 하루에 300씩 벌어가지고 한 달에 6, 7천 벌자. 이건 다 버렸거든요. 여기서. 이 불장에서 거의 깡통 직전까지 갔던 그 경험이 목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엄청나게 높은 수익?
딱히 전 낸 적 없습니다. 꾸준하게 내는 게 정답이에요. 물론 깨질 때가 많았죠. 이럴 때도 맨날 비관적이었어요. 저는 이러다 말 것이다, 이러다가 폭락할 수도 있다. 여기 정고점 뚫었을 때 굉장히 좋았죠. 이때 저 유튜브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뚫어 올릴 때 삼성전자도 뚫어 올렸거든요. 이때는 이제 3패턴이니까 해볼만 하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이 장을, 이렇게 급등을 하는 장을 제가 겪어 나가면서도 그렇게 긍정적이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던 뭐 이런 장에서는 뭐 CD를 크게 늘려야 된다, 뭐 미친 듯이 해야 된다.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했죠. 왜냐? 애초에 제가 겪은 장은 이거거든요. 언제 나락 꾸릴지 몰라요. 2000포인트 요거 딱 선을 그어놓으면 2000 넘으면 꼬꾸라지고, 넘으면 꼬꾸라지고, 넘으면 꼬꾸라지고, 이거를 몇 년 동안 했어요? 6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생각하는 국장은 항상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겪어온 제가 최근 장을 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고, 물론 지금 유동성 많이 빠졌지만 여기서 한번 크게 올라오면서 확실히 우리나라 장이 조금 성격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기보다 여기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장이 망했느니, 국장이 안 좋느니, 금투세고 어쩌고, 저는 그런 생각을 애초에 별로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장을 겪어오면서 여기서 바뀌었던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3시가 마감이었던 국장이 3시 반으로 바뀌고, 15%였던 상한가 제한이 30%로 늘어나고, 호가가 만원짜리가 만원, 1050원, 1100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1010원, 12,000원, 1030원 이렇게 바뀌었죠. 단타 어떻게 하냐? 말 진짜 많았죠. 지금 그런 거 신경 쓰나요? 만원대 신경 안 쓰죠. 모든 사람들이 걱정했던 그런 문제점들, 그렇게 바뀌면 국장 망한다, 이렇게 걱정하고 사람들 엄청나게 말이 많았던 그런 제도들이 실행이 돼도 여전히 우리나라 장은 계속해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이런 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국장이 문제가 많다, 미장은 잘 가는데 우리나라 장만 이런다,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 탓을 할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이런 그지 같은 장에서도 시스템이 있고요. 이런 그지 같은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만 내가 체득을 해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밥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하루에 10만원, 하루 20만원 벌면 한 달에 400이죠. 물론 매일매일 벌어낼 수 없으니 뭐 100만원 벌든 300만원 벌든 500을 벌든 여기서 다 벌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찡찡대세요. 찡찡대실 분들은 국장에 왜 남아있는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여기서 물리셨겠지. 물려있으니까 찡찡대겠지.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 안 올라가니까 찡찡대겠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여기서도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충분한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방식이 있고, 그리고 내가 수익 낼 수 없는 구간에서는 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마라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42.195를 뛰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42.195를 뛰는 그 시기, 딱 그 날짜를 위해서 그 전에 준비하는 준비하는 체계가 있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전략적으로 구상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불장이 올 때, 뭐 이렇게 급등하는 시기가 올 때 여기서 이제 활발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든 내려가든 풀베팅에 계속해서 풀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아남으실 생각하고 있고, 맨날 내가 처맞는 게 국장 탓이라 그러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들입니다.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전략을 개발하고 전략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잘 나가던 프랜차이즈가 한 방에 막아버립니다. 탕후루, 지금 탕후루집 있나요? 주변에? 없어요. 탕후루를 열심히 엄청나게 흥행할 때 돈을 싹 벌고 사그라들기 전에 이걸 전부 다 그냥 딴 사람한테 넘기거나 매각한 사람들, 딱 깔끔하게 끝낸 사람들만이 살아남아요. 탕후루 잔들대네, 나도 탕후루 해볼까? 그러면서 차렸던 사람들 지금 궁시렁 우리나라 탕후루가 그렇게 유행했는데 왜 지금 안 사먹느니 계속 그러고 있으면 누가 지금 바본가요? 엄청나게 흥할 때 매출내고 끝내고 이걸 이어받아서 지금 빌빌 기고 있나요? 누가 승자인가요? 누가 똑똑한 사람인가요? 이 탕후루의 고점과 저점을 누가 더 잘 판단했나요? 이런 싸움을 하는 곳이 주식시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탕후루집을 인수를 받아서 빠르게 수익 내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않고 부여잡고 평생 동안 탕후루로 성공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탕후루 가게는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탕후루를 계속 팔아야 될까요? 탕후루를 공략해야 될까요? 탕후루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여기서 연구해야 될까요? 아니죠. 다른 아이템을 계속해서 공부해야죠. 현재 지금 트렌드가 뭔지를 공부해야죠. 현재 트렌드가 뭔지, 탕후루
이후에 어떠한 아이템이 이 대한민국을 휩쓸지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트렌드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트렌드에 초입이 있는 걸 발견해서 진입해서 상승분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공부하고 계시나요? 남들이 생각하는 고점에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고점에 머물러 있는 그 종목들, 그 테마들에만 뒤늦게 발견해서 그것들만 매매하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보시라는 거죠. 당일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11시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이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은 11시부터 이렇게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무슨 테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얘가 오늘 왜 올라갔어요? 특징주 떴네.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이게 왜 올라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무슨 테마인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얘가 테마의 대장인지 아닌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급등한다 치고 여기서 그냥 사버려. 그 다음에 내려갈 때 여기서 손절 쳐버려. 손절 치면 다시 올라가. 그럼 여기서 또 사. 내려가면 손절 쳐. 또 다시 올라가. 사. 손절 쳐. 다시 올라가. 사. 버텨. 그 다음에 다음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손절 결국에는 물린 상태로 넘어가고, 내일 만약에 이렇게 하락 나오면 계속 버티는 거지. 그러면서 에디테크가 뭔지 알아보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밖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략이라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 전략이라는 뭐예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알고 있었다. 또는 최근에 들어왔던 뭐 이런 데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부터 알고 있었다. 이게 어떤 테마고 어떤 뉴스에 의해서 상승하고, 그리고 장 중반에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을 때 어떤 테마로서 올라가는가, 이런 것도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차트상의 관점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고점을 돌파하는 거, 여기서 내가 들어가야 되나? 버텼다가 눌리면서 들어가야 되나? 돌파에 들어가야 되나? 눌림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수 직전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고점으로 이렇게 흘러간 상태에서 종가에서 내가 얘를 매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관점을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섣불리 매수 버튼을 눌렀을까요? 에이징랜드라는 종목이 장 초반부터 올랐습니다. 일봉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었죠. 10월 달에는 반도체 TSMC 3분기 후실적, 그리고 테슬라의 1조 규모 ESSD 공급 추진, SK 하이닉스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랐어요. 그러면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서 어디에 매수 타점을 넣어야 될지를 고민을 하다가 매수를 하는 거, 이렇게 눌림에서 공략을 할지, 아니면은 장 막판에 공략을 할지, 아니면 오늘을 그냥 넘기고 내일 할지 모레 할지, 이런 것들의 관점이 머릿속에서 막 굴러가야 된다고요. 그냥 단순히 오늘 급등한다고 해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지수상이 어땠어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코스닥은 어땠나요? 코스닥은 그래도 장초반에 하락을 했지만 어제의 종가를 띄워주면서 올라가줬어요. 하지만 장초반에 나락을 갔단 말이죠. 에이징랜드는 코스닥 종목이에요. 지수가 나락가는데 이 친구는 반대로 가요. 그러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깔아야 돼요. 그러면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급락이 안 나오고 다시 한번 올리네? 이런 관점. 거래가 계속 들어오네? 에이징랜드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여러 개가 쫓아오네? 얘가 대장주네? 전체적인 이런 관점들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서 신중하게 타점을 선택해서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수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고 오늘 2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종목들에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보유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 오늘 수급을 넣어주는 종목들 이외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수와 함께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유하는 매매자들은 수익이 많이 나는 장일까요? 아니면 보유하지 않고 빠르게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나는 장일까요? 어떠한 투자 선택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날일까요? 당연하게도 당일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일날 종가 매수를 해놓고 장 초반에 매도를 하는, 종가 베팅을 하는 분들이 수익을 내는 장이겠죠. 그러면 그런 장세에 맞는 스타일의 매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매매는 크게 나쁘지 않은, 남들이 아무리 지수가 떨어졌다고 욕을 하고 국장이 그지 같다고 욕을 하고 금투세가 빨리 결판이 나지 않았다고 욕을 해도 나는 오늘 수익을 거뒀을 겁니다. 이건 팩트죠. 반대로 내가
당일 매매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종가 베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한미사이언스를 어제 매수했다던가 아니면 뭐 핑거를 어제 매수했다던가 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락을 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쌍욕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비중 조절을 오늘 했어야 되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수가 하락할지, 아니면 이 핑거라는 종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기사가 어떻게 되는지, 뉴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계획을 짜 나가야 되겠죠. 물론 이해합니다. 답답한 마음은 이해해요. 저도 가끔 가다가는 정말 자금들이 메말라 가고 있잖아요. 오늘 코스닥이 5조 5천 터졌고요. 코스피가 10조 터졌네요. 원래는 코스닥이 10조 터져야 되는 장이 지속돼야 우리가 매매하기 수월하겠죠. 근데 굉장히 좀 짜증나잖아요. 돈을 더 벌 수 있거나 아니면 손실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장세가 이어지는 게 좀 짜증이 나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굳이 그렇게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전략을 내가 잘 짜면 되잖아요. 단타는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장은.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을 벌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뭐 상한가까지 끌고 가는 당일 주도주, 엄청난 거래대금을 몰고 다니는 주도주가 나타나진 않더라도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일당 정도를 찍어낼 수 있는 종목은 계속 나와요. 그러면 내가 장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매매를 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자라도 매매를 쉬는 게 맞아요. 내 타점이 오거나 아니면 내 매매 방법이 잘 먹히든 장을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단기 매매자라면 비중을 줄이고 확실히 내가 내 원칙에 맞는 종목만 선택해서 빠르게 매매하는 게 맞아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하는 매매법과 여기서 하는 매매법과 여기서 하는 비중들을 전부 다 똑같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먹히는 방법, 여기서도 먹히는 방법, 여기서도 먹히는 방법을 찾아 헤매는 거죠.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찾아 헤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방향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정말 제대로만 가지고 가고 찾을 수만 있다면 그 방향성대로만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리 잡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방향성을 가지시는 게 진짜로 여러분들의 계좌, 지수가 나락가더라도 여러분들 계좌를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실천하셔야죠.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더 이상 남들이 만들어내는 자료들, 그리고 남들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는 거 그만하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만의 매매법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움직여야 됩니다. 실투수 과제 지금 계속 올려주신 분들 많은데 지금 여기 올려주신 분들은 아마 다음 주 쉬는 동안에도 계속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올리는지 꾸준하게 보시고 어떤 식으로 올려주시는지 보시고 참고하셔서, 이거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력 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급등주 정보들 다 올려드리죠. 이거 올려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느냐? 늘지 않아요. 절대 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시간에 다니까 특이 종목 제가 올려놨고 등락 이유를 이렇게 올려놨지만 종목만 끌어다가 등락 이유를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글벳이 이 AI랑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네이버 검색하셔서 쭉 한번 히스토리를 읽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머리에 남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정리 잘 돼 있는 자료 찾지 마시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맞는지 저 사람이 맞는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맞고요. 여러분이 갈 그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